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IMF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오픈 API를 이용해서 가져오는지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IMF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IMFR이라는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7월자로 이게 참 크레면 패키지에서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코드가 패키지가 정상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IMFR 패키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영구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IMF 데이터라는 패키지입니다. IMF 데이터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데이터를 좀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편하게 좀 변환시키고 이렇게 하기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타이드벌스라는 우리 패키지를 좀 이용할 거고요. 로브리 데이터하고 애니타임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숫자 또는 문자 또는 이제 뭐 날짜가 연월일 또는 월, 연, 일 이렇게 1년, 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는 것도 일관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로브리 데이터하고 애니타임이라는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좀 사용 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LM이라는 것은 이 IMF 데이터 자체가 수많은 국가, 그렇죠? 수많은 국가하고 수많은 날짜, 그래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를 좀 국가별로 다 정리해서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패널 분석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패널 분석을 하기 위해서 PLM이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추정한 결과들을 예쁘게 테이블로 정리하기 위해서 스타게이저라는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톨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DBtools에서 인스톨 GitHub에서 요걸 이용해서 그 크램 패키지, 그러니까 공식 패키지로는 돼 있지 않는데 요 개인 사이트 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 IMF 데이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치를 했으니까 한번 요것만 라이브를 먼저 아이고 여기 안 됐네요. 요걸 한번 불러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IMF 데이터가 불러들어야 되는데요. 나머지 패키지들은 제가 설치를 했으니까 자, 이제 뭐 패키지들이 불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IMF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파퓰러 데이터셋을 한번 보면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무역 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그 여기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요 데이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T라 해서 Direction of Trade 그래서 전 세계 무역에 관한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씩 누르면요. 이 IMF가 상당히 느려요. 상당히 느리고 변수별 국가별 이렇게 데이터 뽑는 게 좀 아주 이게 수월하지 않거든요. 이거 보면은 DOT만 보면은 전 세계 수출 자료, 그다음 무역 수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국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다 있죠. 그다음에 홈페이지 보시면은 상당히 느리죠. 홈페이지 베이스로 가면은 그다음에 또 IFS 이제 우리가 좀 이번 예제에서 사용할 IFS를 쭉 보면요. 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로 가가지고 여기에 진짜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플로우 메소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IMF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밑에 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밑에 이제 세부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플로우 메소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vailable db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밑에 이제 available db라고 나오는데
이 쭉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아이디가 쭉 있고요.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IFS 뭐 이거 뭐 그래서 ABC 순으로 하면은 뭐 그래서 DOT라고 그러면은 DOT라 해서 뭐 Direction of Trade라는 게 이게 아이디가 DOT라고 되어 있고 IFS라 해서 우리가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같은 경우는 IFS라고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간략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플로우 메소드를 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코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IFS를 한번 해보자. 환율 자료, 금융 자료, 그다음에 GDP 자료 같은 게 이제 IFS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트럭처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메소드 함수를 해서 이 IFS의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이걸 IFS Available Code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Available IFS Code라 해서 리스트가 3개가 생기고요. 이거 한번 눌러보면은 리스트에 보면은 이 frequency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코드 밸류 A, B, Q, M, D, W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뭐 A는 annual, B라는 것은 biannual 6개월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Q는 quarterly, M은 monthly, D는 daily, weekly 이렇게 자료의 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그래서 코드는 A, B, Q, M, D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리어 보면은 뭐 상당히 많겠죠. 보시면은 이제 에어리어 코드가 쭉 많이 있죠. 뭐 몇백 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스트에는 지역이 나오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거죠. 코드가 뭐 있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코드가 있겠죠. 보시면은 1679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을 리스트에 있는 거를 우리가 뽑아 오기 위해서는요. 하여튼 여기서 요 이제 리스트에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걸 열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여기서 view라는 걸 names 이렇게 이름이 뭐 있나 보면은 여기 주기 그다음에 지역 나라 이름 나라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거를 그냥 frequency라고 해서 저희 날짜라는 걸 미리 봤으니까 frequency라고 해서 이걸 한번 불러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이라는 거 있으니까 에어리라고 한번 불러보고 세 번째는 이제 지수니까 인디케이터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해서 IFS 인디케이터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인디케이터가 좀 관심 있으니까 한번 이걸 저장된 거를 이렇게 한번 불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몇 개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여기 인디케이터부터 보니까 1679개의 로가 있다 그러죠. 1679개 있으니까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해보고요. 그다음 DOT Direction of Trade도 많이 쓰니까 요것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가 인디케이터니까 여기서 세 번째만 바로 점프해서 DOT 인디케이터를 한번 볼게요. DOT 인디케이터는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수출, 그 다음에 수입은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걸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해서 CIF 기준의 수입이 있고, 뭐 FOB 기준의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무역 수지 요런 데이터도 하고요. 그래서 수출 수입 같은 거 분석할 땐 DOT 변수를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게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요. 디멘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200개 국가가 있으면은 한 나라가 200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또 200개 국가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 이렇게 다 디멘전만 따져봐도 한 몇만 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이제 IFS로 다시 돌아가서 IFS 보면은 IFS 인디케이터 이렇게 몇천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GDP를 찾으려면요, 요 우리가 저장해놨던 이 인디케이터 여기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검색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볼게요.
어, 여기 코드를 보면 코드 설치해서 우리가 그 IFS 있는 거에서 IFS에 코드 있는 것 중에서 이 GDP가 들어가는 거를 찾아봐라. 그래서 GDP 코드에 저장해라. 이런 거는 코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코드 설치라는 함수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검색된 거를 GDP 코드에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GDP 코드.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되게 뭐 한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찾은 거에서 여기 그 찾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여기서 리얼만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17번은 그냥 리얼 GDP고 그다음에 718번은 계절 조정된 SA라는 게 붙여서 계절 조정된 거고 719번은 리얼인데 조정하지 않은 거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저희 뭐냐면은 뭐 이거는 스태티스티컬 디스크레펀시는 이게 오차 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위에서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요 계절 조정된 거 요거 두 번째 거 SA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좀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요 RXDC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까 여기서 GDP 코드에서 리얼 GDP를 한번 이거 보면은 그 SAXDC라고 두 번째 있잖아요. SAXDC가 계절 조정된 거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RGDP 뭐 연도별 자료 쓸 거면은 연도별 자료 쓸 거면은 뭐 계절 조정된 거나 연도별은 계절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만약에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IFS 인디케이터 중에서 인터레스트를 찾아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요거를 어떻게 되는지 원래 있는 그 IFS 있는 IFS available 코드라는 것이 여기 IFS available 코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아까 어떻게 했었죠? 요거 세 번째에 저장했었죠. 인디케이터. 그죠? IFS 인디케이터를 쭉 보시면은 금리가 이게 1600 몇 개가 있는데 금리를 찾으려면 여기서도 찾아도 됩니다. 근데 인터레스트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요 앞에 각각의 변수들의 첫 문자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금리를 찾고 싶은데 여기서 available 코드 우리가 찾은 것 중에서 이 인디케이터에 있는 거에서 인터레스트 찾아라. 그러면 여기 보면 no match라고 나오거든요. no match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로 하면은 못 찾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대문자로 하면은 금리 코드에 이렇게 금리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찾았을 때 이렇게 나온 것도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단기 금리를 찾아보자. 그러면 숏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기에서 중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정부 채권에 이렇게 되는 건데 단기 채권, 정부 단기 채권이라는 것이 보시면은 FIGB, SPA라고 나오죠. FIGB, SPA. 그래서 이런 것들이 FIGB, SPA라고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환율을 찾으려면은 아까 된 거, 환율을 찾으려면 어떻게 됐죠? 여기서 여기다 exchange라고 쓰는 거죠. exchange라고 쓰고 뭐 x 코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x 코드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당 어떻게 되는지 USD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end of period 월말 기준, 기말 기준이 있고 평균 기준이 있잖아요. 평균 기준을 보면은 XDC, USD 레이트, 그죠? 에버리지, and A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걸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nd A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환율에 있어서 코드가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GDP라는 것이 NGDP, RXDC라는 게 있었고, 금리는 FIGB, SPA, 그 다음에 환율을 이렇게 된 코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IFS를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를 2000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고, 엔드 데이트는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하고, 체크 파일을 false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리스트 만들어줄 때 CR frequency, 첫 번째 변수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CR frequency라는 것을 annual로 저장을 해주고, 이거 다시 한번 가서 이 명령을 어떻게 주냐면요, 우리가 available db 말고 우리 맨 처음에 어디서 했었죠? IFS available code, IFS available code 보면은 CRFreq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CL area IFS, 그 다음에 CL indicator IFS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이디니까 각각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든 것처럼 똑같이 CR free라는 것이 요게 이제 요게 해당되는 거고요. CL frequency, CL area,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frequency area IFS도 요거랑 똑같이 이름을 해주고, 그다음에 CL indicator IFS도 요것도 똑같이 해주고, 그래서 요걸 쿼리 필터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뭘 불러드릴 건지, 그래서 아까도 변수도 이거는 GDP였고, 요거는 금리였고, 요거는 환율이었죠. 그러니까 요걸 좀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쿼리 필터라는 것을 리스트를 지정을 해주고, 실제로 이제 불러드리는 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우리가 IFS를 거기다 지정을 했죠. 그래서 컴팩트 데이터 메소드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가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우리가 아까 IFS라고 했었고, 쿼리 필터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요거 다 주어졌죠, 그죠? 이렇게 했었고, 스타트 데이트도 우리가 다 지정을 했었고, tidy true라는 걸 해주면은, tidy equal true를 해주면은 이제 불러들인 데이터가 좀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IMF에서 지금 이제 통신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1이라고 저장을 한 거죠. 데이터 1이라는 걸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글씨를 좀 줄일게요. 자, 보시면 타임 피리어드, 이제 기간 그러니까 날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OBS 밸류, 그렇죠? OBS 밸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거죠. 특정한 값. 그렇죠? 그다음에 타임 밸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리퀀시는 애뉴얼이다. 우리가 연도별을 애뉴얼로 했었죠. 그다음에 ref area라는 것은 이제 국가 코드가 되는 거죠. 투지수로 돼 있고, 그다음에 좀 넘겨 보면은 인디케이터라고 있죠. 그렇죠? 인디케이터라는 거에 해당되는 값이 OBS 밸류라고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환율이 이제 USD 레이트로 쭉 이렇게 됐었죠. 쭉 내려가 볼게요. 쭉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XDC라 나왔었죠. 이거 NGDPR, XDC라는 것은 그 GDP, 실질 GDP 요걸 뽑으라는 거였죠. 그렇죠? 쭉 돼 있고, 그래서 금리를 한번 정부 단기 금리를 하려고 했더니 요거 데이터는 안 뽑아지네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유닛 멀티라는 것은 뭐 이거는 6이라는 것은 6째 자리에서 끊었다는 얘기죠. 100만 단위로 끊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 포맷 같은 거 이렇게 쭉 있고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자료가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은 좀 쓸데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자료가 이게 필요하고요. 왜냐면 날짜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패널 자료 만들 때 날짜가 필요하고, 이 값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변수명. 그렇죠? 날짜, 값, 변수만 필요 있으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석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보면은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거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죠? 셋, 넷, 다섯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만 우리가 데이터 있으면 패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타임 피리어드였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아이고, 이게 아니라 아까 데이터 1이라고 저장을 했었죠. 첫 번째가 골뱅이, 그러니까 at time period 이렇게 표시된 거였고, 그렇죠? 우리 두 번째 필요했던 게 OBS value 관측값, 그 다음에 세 번째 reference area 국가명, 그 다음에 indicator 지표명, 요거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데이터 1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것만 선택하자, 그렇죠? 이게 이제 deploy R 또는 tidy R에서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2라는 것은 데이터 1을 이용할 건데 이 중에서 요것만 선택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2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거 하나, 둘, 셋, 넷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는 이게 IMF의 각각의 코드인데 time period, OBS value, reference area, 그다음에 indicator 이렇게 되는데 요 이름을 좀 우리가 쉽게 만들자. 그래서 nam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것은 첫 번째는 date,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값이니까 value라고 하고, 세 번째는 area라고 하고, 네 번째는 indicator로 하자,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이 좀 우리가 좀 친숙하게 좀 변환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보세요. 뭐 이렇게 됐고 데이트 밸류 에어리아 인디케이터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 날짜 뭐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날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relocate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리아를 먼저 놓고 데이트를 놓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라. 그렇게 arrange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 2라고 정리를 하면은 그렇죠. 국가가 쭉 있고 이게 모르는 국가도 있지만은 하여튼 나중에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2000년으로 되어 있네. 리어렌지를 데이트가 아니라 에어리아 데이터 순으로 데이트 순으로 정렬을 해라.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이런 것들은 10년, 11 이렇게 쭉 이제 그러니까 국가별 에어리아 순, 그다음에 연도 순으로 정렬이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는 됐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2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에어리아는 뭘로 되냐면은 문자로 돼 있죠. 그다음에 날짜도 문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변수명이 문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변수의 값 요것도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역하고 어떤 변수명은 문자로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날짜하고 값이 문자로 돼 있으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좀 바꿔주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2를 사용해서 뮤테이트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정수로 변환시킬게요. 일반적으로 보면 2000년 10월 며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as date라는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패널에서는 그냥 그 인티저로 정수로 만들더라도 날짜를 인식시켜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as integer라는 명령어를 쓸게요. 그래서 데이트를 정수로 변환시킬 거죠. 그다음에 value라고 된 것이 아까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누메릭으로 숫자로 변환시키자. 그래서 as numeric이라는 함수를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명령을 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구조를. 그러면 위에 있을 때는 데이트가 원래 캐릭터였는데 이제 데이트가 인티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value라는 것도 캐릭터라고 됐는데 이것이 숫자로 잘 변환이 된 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은 변수들이 좀 밑으로 정렬됐어요. 변수명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환율, GDP, 요게 밑으로 쭉 이렇게 된 거죠.
요걸 어떻게 되냐면은 환율, GDP. 그다음에 물론 앞에 있던 거는 연도, 기간이라든지 국가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리그레션 돌 수 있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타이드 데이터라 해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 변환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예전에 저 설명했지만은 그 피봇 롱거, 피봇 와이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널찍한 거를 쭉 내리는 거는 이제 롱이라는 거, 피벗 롱거 요걸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는 밑으로 내기니까 게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밑에 변수도 쭉 이렇게 된 거를 요렇게 좀 변화시키는 거는 피벗 와이더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넓게 한다는 것은 스프레드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타이드버스에서 그 스프레드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데이터 3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3라는 것은 우리 데이터 2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데이터 2는 변수들이 이렇게 쭉 밑으로 되어 있죠. 근데 데이터 3라는 것은 데이터 3는 데이터 2를 이용하는데 스프레드를 하라는 얘기죠. 기준이 뭐냐? 뭐를 스프레드 할 거냐면은 우리 인디케이터라고 있었잖아요. 요 인디케이터가 변수들이 밑으로 된 거를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인디케이터에 내에 있는 변수들이 이제 옆으로 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넓혀질 때 이 넓혀진 변수들의 값을 뭘 이용할 거냐? 그러면 이건 value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명령어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밑으로 되는 데이터 2를 우리가 이제 옆으로 넓힐 건데, 이걸 어떤 걸 할 거냐? 변수는 인디케이터를 넓혀라. 변수들을. 그런데 변수 넓힌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은 value라는 걸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요걸 한번 명령을 쳐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3를 한번 쭉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2하고 데이터 3하고 보세요. 이거는 USD 레이시 세 번째 열에 있고, 그렇죠? USD 레이시라는 것이 세 번째 열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GDP 했던 게 네 번째 열에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변한 스프레드를 시키니까 옆으로 넓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데이터 2를 보면은 이것이 원래는 밑에 쌓여 있었던 거죠. 레인 밑에 GDP가 있고 이렇게 쌓여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변수를 새로운 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3라고 저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됐어요. 데이터 3라고 이렇게 많이 돼서 데이터 3라는 게 잘 돼 있죠. 그렇죠? 자, 뭐 암호 같죠, 그렇죠? 뭐 에어리아라는 것도 1C, 3, 4, 5, OX 막 이게 무슨 에어리아가 어떤 암호화가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원래는 2DG 코드 그러니까 두 개 문자로 된 게 이제 그 국가 코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뒤에다 좀 컨트리 코드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 두 개의 약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KR로 돼 있겠죠, 그렇죠? KR로 되는데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하고, 사우스 코리아가 또 컨티넨트가 대륙을 따지면은 아시아에 있고, 아시아 내에서도 동북아시아다, 뭐 이렇게 서남아시아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컨트리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그걸 지금 IFF에서 불러온 데이터랑 합칠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는 에어리아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ISO 코드로 좀 이름만 바꿀게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3가 뭐가 있었죠? 데이터 3가 첫 번째 에어리아 있었죠. 그죠? 에어리아라는 것을 이 ISO 코드 2C로 바꿀게요. 첫 번째 있는 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3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게 데이트였죠. 날짜, 데이트 그대로 쓰고, 세 번째는 뭐였죠? USD 레이시라는 것은 환율이었어요. 그러니까 1달러당 환율, 요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X 레이스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있었던 게 원래는 GDP였거든요.
자국의 실질 GDP. 그래서 이걸 그냥 GDP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면은 데이터 3 여기 이름이 이렇게 IOCT 데이트 익스레이트 GDP를 이제 바뀌죠.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나중에 작업을 하겠지만은 값이 없는 것들 있죠. 그렇죠? 값이 없으면은 상호 간에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각 행에 있었을 때 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간단하게 우리 데이터를 불러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까지 몇 개를 불러드렸을까? 우리 간단한 명령을 했는데 왜 전 세계 데이터를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enn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3를 부르면은 여기 보시죠. 4,427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의 명령어를 안 썼는데도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데이터 3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은 우리가 국가명, 요거를 이제 ISO 2C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그거는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데이트 있고 그다음에 환율 있고 그다음에 GDP 있죠.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컨트리 코드라는 요거를 이제 불러올게요. 컨트리 코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로 컨트리 코드를 불러오면요. 그래서 데이터 이제 컨트리 코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그 코드 리스트라는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요거를 이제 컨트리 셋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컨트리 셋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뭐 AR5, C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컨티넨트라는 것도 있고 뭐 영문 이름, 독일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막 다양한 이름이 있죠. 그렇죠? 프랑스어도 있고 뭐 이태리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변수가 우리가 이렇게 아라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컨트리 코드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가 요 영문 이름으로 된 거를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요거 보시면은 IMF에서 사용하는 거는 ISO 2C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ISO 2C라고 있죠. 요것이 IMF에서 하는 국가 분류 코드가 있거든요. 요거랑 매칭을 시켜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컨트리 셋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영문 이름과 IMF와 호환되는 ISO 2C 코드하고 3C 코드, IMF 이걸 해서 컨티넨트 리지어 이걸 다 뽑아보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만약 그래서 요거를 한번 명령어를 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컨트리 셋이 좀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영문명 넣고 ISO 2C 코드, 그다음에 ISO 3C 코드, 뭐 IMF 이렇게 뭐 번호로 된 것도 있고 컨티넨트 요거는 대륙, 그다음에 리전이라는 것은 대륙 내에서도 여기 남아시아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했을 때 대륙 내에서 세부적인 지역을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불러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리 코드에서 가져왔는데 IMF 우리가 데이터 온 거랑 같이 합쳐볼게요. 요 ISOC 2C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4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데이터 3 정리하는 거 있었죠? 데이터 3와 컨트리 셋이라고 이렇게 한 거를 합쳐서 데이터 4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 4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데이터 3랑, 그러니까 데이터 3는 아까 IMF 코드였는데, IMF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변수였죠. 환율하고 GDP 불렀었고, 여기다가 컨트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집어넣어서 데이터 4를 만드니까 좀 많아졌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좀 더 정보가, 국가적인 정보가 또 많아지고, 환율, GDP 이런 게 잘 들어갔죠. 그래서 AE라는 것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정보를 좀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데이터 4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잠깐만요.
이 데이터 4 중에서 아까도 봤었지만 데이터가 없는 것들도 꽤 많았죠. 이 값들 여기 좀 GDP라는 것은 not available 이렇게 된 데이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빼버리자는 얘기죠. 빼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빼버리냐면은 여기서 데이터 4는 데이터 4를 이용하는데 여기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컴마 되는 거는 행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각 행렬에 있어서 페어가 다 있는 거, 그래서 환율하고 GDP가 다 있는 거, 컴플리트 케이스만 우리가 킵하자 이렇게 하는 명령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킵하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데이터 4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이게 2004년 없었죠. 7년 없었고 물론 아직 우리가 날짜별로 정렬 안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값들은 우리가 빼버리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없는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요건 하나 좀 했던 게 뭐냐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GDP의 값이 0이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GDP의 로그를 찾아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했을 때 GDP가 0이 아닌 것만 우리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4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환율하고 GDP 데이터는 IMF에서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패널 분석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되면은 데이터 5는 어떻게 되면은 그 데이터 4를 패널 데이터로 인식하는 명령어는 pdata.frame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4를 이용할 건데 패널이라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요. 패널이라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이제 ID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ID에 해당되는 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데이트라는 게 있어야 되죠. 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수명 그죠? 변수 1, 변수 2 그죠? 변수 2.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패널 데이터를 인식시키려면 ID가 무엇인 거, 그다음에 데이트가 무엇인지만 지정해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아래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5는 p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4를 이용할 건데 인덱스는 뭘 쓰냐면은 ID에 해당되는 거는 국가명 그죠? ISO2C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날짜는 date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p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도, 날짜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정렬이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널 분석할 준비는 다 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PLM이라는 거, 패널 리그레이션 돌릴 때 이렇게 하는 명령어인데 우리가 환율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연속 변수들 대부분 로그를 취하기 때문에 환율에 로그 취한 것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꺽쇠로 종속 변수는 왼쪽에 있고 꺽쇠 다음에는 설명 변수 놓고 여기다가 설명 변수를 추가시키고 싶으면 플러스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데이터는 데이터 5를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모델은 랜덤 효과, 임의 효과를 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면은 고정 효과 모형 이제 패널에 대한 유튜브 내 동영상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곧 참조하시고요. 랜덤 고정 효과를 쓰면은 고정적인 변수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랜덤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모델을 랜덤 모형을 쓸게요. 그래서 모델 1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5에 보시면은 실제로 데이터는 환율하고 GDP밖에 없죠. 그렇죠? 환율하고 GDP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국가명도 있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이 국가가 속하는 어떤 지역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컨티넨트라고 있죠. 컨티넨트 그렇죠? 대륙별로 효과가 다른지 한번 이거 좀 즉흥적이긴 하지만은 대륙별로 이런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모델 2로 한번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모델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환율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분석해서 모델 1에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5 중에서 우리가 더미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더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대륙 컨티넨트 아시아 막 이렇게 아프리카 된 거를 대륙이라 되는데 이런 거를 그 팩터로 바뀌면은 우리가 그 더미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팩터를 해가지고 이걸 콘트라고 저장을 하자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모델 2라는 것은 똑같이 환율이 그 GDP에 미치는 영향을 보긴 한데 여기다가 컨티넨트 지역 그러니까 팩터로 된 컨티넨트라는 것을 더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다섯 번째 우리가 패널 데이터 이렇게 된 걸 한번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 2를 저장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델 1, 모델 2 이렇게 나오면은 스타게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정한 개수들을 이렇게 리포트해라 이렇게 스타게이저를 쓰면 되는 거죠. 스타게이저 모델 1, 모델 2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이건 텍스트로 한번 해봐라. 일반적으로 워드에 저장할 때는 HTML로 저장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out equal 해서 뭐 results doc 이렇게 해서 워드 파일을 만들면은 그 워드 파일에서 아주 나이스한 그 테이블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원래는 HTML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워킹 디렉토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워킹 디렉토리를 한번 여기다 잠깐만요.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워킹 디렉토리를 아직 지정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여기 보면 리저치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HTML 형태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좀 테이블 형태로 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워드 파일을 이용해서 리포트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요 결과를 리포트 안 하고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모델 1은 그냥 환율이 그러니까 로그 환율이 로그 GDP에 미치는 영향 탄력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0.08로 이렇게 되고 통계적으로 별색이 있으니까 1% 수준에서 유의하는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해석하면은 환율이 1% 상승하면은 GDP는 0.085% 증가하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국가를 했었지만은 IMF 그 컨트리 코드 이렇게 해보면은 그 대륙별로도 나오잖아요. 그럼 대륙별 효과가 어떤지 그 대륙별로 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거는 이 대륙을 우리가 팩터로 해서 팩터 변수로 만들면은 이렇게 더미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미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하나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빠졌을까요? 아프리카가 빠졌죠. 아프리카가.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뭐 쭉 보면은 요 컨티넨트에서 컨티넨트 보면은 그래서 아메리카 있지만은 아프리카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죠. 아프리카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봤을 때 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가 앞에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팩터 정렬했을 때 맨 앞에 오는 것들은 자동으로 더미가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파워풀하게 IMF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잘 정렬하고 할 수 있는지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예제에서는 데이터를 두 개만 IMF에서 했는데 IMF에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상당히 재밌는 그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광범위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IMF에서 우리가 오픈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오는지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